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들이 사은사역 공부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지금 달려왔어요. 말이 달리듯이 많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끝나면 오늘까지 해서 법률은까지 끝나고 또 제가 사은 프롤로그 했으면 에필로그, 그러니까 후기, 마무리한 후기까지 하면 이제 사은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보니까 근로자 은날이에요. 오늘이 인류가 근로에 대한 강조. 우리가 옛날에 어릴 때 근로의 의무 막 이런 것도 배운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근로가 의무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근로가 의무인가요? 내가 좀 일 좀 부지런히 좀 안 살고 싶은데 그게 나 의무에 넣기 싫어요. 근로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돼도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저의 의무로 부지런하게 사는 것이 의무다고 하는 것은 안 부지런하게 사는 권리도 있지 않냐. 저에게 놀 수 있는 권리, 아무것도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부지런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할 권리, 그 다음에 많이 놀 수 있는 권리도 저에겐 있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사은 공부하고 생각을 해보면 근로를 한다고 하면 저는 보훈하는 데는 근로를 좀 적용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고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열심히도 일도 하시고 또 열심히 또 놀기도 하시고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률 보훈의 강령과 조목 두 가지를 다 할 거예요. 법률 보훈의 강령과 법률 보훈의 조목 두 측면을 다 살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거 하면은 강령 조목은 또 나오죠. 계속 또 반복을 해볼까 합니다. 자, 법률 보훈의 강령이 법률 보훈의 강령이 붙으면 무조건 줄기예요. 줄기, 핵심, 줄거리. 이야기를 한다면 세부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쫙 정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줄거리. 이런 것이라면 법률 보훈의 조목은 법률 보훈의 가지가지 어떤 조항, 항목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법률 보훈의 조목은 법률 보훈의 핵심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쉽도록 풀어준 것이다. 몇 가지 조항으로 더 풀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서 37쪽에 보면 법률 보훈의 강령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쪽에 보면 법률 보훈의 강령 있습니다. 보훈의 강령이죠.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법률 보훈의 강령.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피언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하고 권장하는 조건으로 피언이 되었으면 그 도에 순응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자,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걸 한번 살펴보면 법률. 자, 법률은 뭐예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이 법률이죠. 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조건 이렇게 나와요. 조건이 있는데 우리에게 조건이 제시돼요. 근데 어떤 조건? 금지하는 조건. 그러면 금지라는 건 뭐냐면 이 법률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니까 정의의 반대인 불의. 개념적인 말이에요, 이게. 불의 또는 불공정. 이게 금지하는 조건이겠죠. 그러니까 불의는 하지 말고 불공정도 하지 마라. 이러한 조건으로 피은이 됐어요. 하지 말라는 것으로 피은이 됐어요.
그러면 그 도에 순응하고 어떤 도? 그 도라고 하면 불의를 제거하라는 도예요. 이게 불의는 제거해, 불의는 하지 말라. 이러한 도에 순응하라 이거예요. 이걸 조금 더 풀어 본다면, 그러면 또 이제 권장하는 조건으로, 이 조건이 무슨 조건? 권장. 그럼 어떤 권장이에요? 정의는 권장하고 공정한 것은 권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법률은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니까 우리가 인간이 가야 될 길에서 공정성, 그 다음에 정의, 이것은 해라는, 하지만 이건 그냥 명칭이에요. 명칭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좀 이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죠. 그런 조건으로 피운이 됐으면 그 도에 어떤 도? 정의를 세우는 도. 정의를 세우는 도에 순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풀어본 거죠. 또 말씀드리지만 대종사님께서 법률 이코르 대종사님께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딱 그냥 우리는 고정해 놓는 거예요. 법률 이코르 법률은 곧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느끼려면 어때야 한다고? 우리가 이 텅 비어 고요한 이론상 자리에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이 법률이 드러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이론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이론상 자리에 딱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불의는 제거하고 정의는 세우는 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대종사님께서 정의가 뭐냐? 라고 할 때 대종사님께서 자리타의 도가 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마음이 텅 비면요. 마음이 뭔가에 잡념도 없고 망념도 없고 이해관계도 붙들리지 않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자리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리타가 보여요. 이렇게.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딱 보면 돈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돈이 이게 될 것인가? 그게 계속 보여요. 야, 저렇게 하면 돈이 되겠다.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그렇게 안 돼요? 사업하시는 양반이 그럼 어떻게 해? 안 보인다고 착하는 것 같아. 그런다고 해요. 사업하시는 양반들이 뭘 하면은 그걸 해서 어떤 분은 큰 집을 사가지고 옆에 사람들이 왜 저걸 살까? 근데 그분은 거길 사와서 예쁘게 꾸며요. 잘 꾸면서 돈 많은 게 꾸미는가 보다. 그럼 그걸 즐겨 한참. 그러고 나서 다음에 거기다가 음식점을 차려. 멋지게. 그래서 돈을 또 막 벌어. 처음에 자기도 즐기다가 또 어느 타이밍이 되면 또 멋지게 해서 또 막 돈을 벌어. 그러니까 돈이 보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서도 돈 벌고 저렇게 해서도 돈 벌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마음이 많이 텅 비었으면 아까 같이 자리타가 화하는 대명사님 그걸 정의라고 하셨으니까 맞죠? 나도 이렇고 상대도 이렇고 그러면 마음이 텅 비어서 청정한 지혜가 갖추어진 분들은 이렇게 보면 이렇게도 자리타도가 드러나고 정의인 자리타도가 드러나고 그래서 법률이 드러나요. 인도 사람이 밟아야 될 그 길에서 정의롭고 또 공정한 그 법칙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법률 보훈의 강령 중에서 계속 그 도가 나왔죠. 그 도에 순응하고 그 도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법률에서 은혜 입은 법률 피은의 도다. 자,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법률 보훈의 대요인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세우는 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드러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청정한 지혜가 우리가 그 마음을 갖출 때
갖출 때 이게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면 나의 이해관계 이해에 맞춰서 보는 그 자리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지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에서 금지하는 조건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여기다 금지하는 조건으로 금지하는 조건은 뭐예요? 불의, 불공정 이런 것은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입은 은혜를 입으면 이게 법률 피은의 도에 순응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보고 그러니까 그냥 순응이 아니에요. 무엇의 순응이요? 그 법률 피은의 도에 순응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응하라 하니까 우리가 이런 말도 참 애매해요. 순응이라는 말 자체를 들으면 잘 그냥 이게 순응이라는 말에 복종이라는 말이 은근히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순응은 복종 아닙니다. 이거 참 이런 게 어려워요. 왜 이게 그냥 이 말 그냥 순응해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여기서 순응하라는 것은요 불의를 보면은 비타협이에요. 타협하지 않아요. 비타협, 무저항. 예를 들면 우리가 비타협하고 비협조해요. 그렇다고 막 폭력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에 타협하고 복종하진 않아요. 이게 수능이라 하면 오해해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응해라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수능이. 그러면 이 순리가 뭐예요?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이 순리예요. 그 순리에 따라라 이 말이죠. 이게.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그 인도정의 공정 법칙에서 권장하는 조건으로 은혜를 입었으면 법률 피은의 도에 순응하라 이렇게 되죠. 양면을 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적극적으로 안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계문에 보면 솔성요론 같은 경우 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계문은 하지 말라고 돼 있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다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수능이에요. 수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한 번 더 풀어보면 그 도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로 금지하는 조건으로는 불의를 징계하는 거예요. 불의를 징계하죠. 그리고 권장하는 조건으로는 정의를 세우는 거죠.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악법은 금지하는 조건이에요. 악법. 그러니까 악법을 따르면 뭐가 돼요? 법률에 배은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악법은 저항하고 따르지 않고 개선해 가는 것이 악법이야. 그러면 저항하고 따르지 않고 개선해 가는 것이 법률 보훈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법률에 보훈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되는 거죠. 근데 만일 우리가 법률에 보훈한다고 하면서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더 계속 그 세력들만 더 이득이고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법률인으로서는 사실은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법률은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성자들의 가르침이 있고 하나는 사회제도적인 약속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자의 가르침도 세월이 오래 가면 그 사회적 조건하고 잘 안 맞게 돼요. 그러면 그걸 또 개선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관습에 따라서 우리가 그대로 해요. 계속. 그러면 때에 따라서 이제 어느 때 그것을 우리는 또 개선해 가는 것이 사실은 어찌 보면 법률론에 맞습니다. 이걸 판단하는 것은 함부로 할 내용은 아니지만 원리적으로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사회 제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느 시대까지는 옳았는데 시대가 바뀌면 뭐가 개선돼야 돼요. 그것이 많은 사람한테 훨씬 더 이익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바꾸어가는 것이 법률 보훈의 방향에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대종사님께서 법률 보훈의 강령에서 이렇게 한 2줄이면 두 줄인가요? 세 줄? 하나, 둘, 세 줄. 세 줄로 된 것을 이제 5가지 조항으로 쭉 설명을 해 주세요. 굉장히 포괄적 설명인데, 자, 이걸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보면 법률 보훈의 조목, 38쪽이 있죠? 법률 보훈의 조. 그러면 첫째가 개인에 있어서는 수시라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또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사회에 있어서는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세계에 있어서는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이렇게 5가지. 어떻게 해서 5가지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대종사님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이건 어디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동양에서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것하고도 또 달라요. 이것하고 또 다르죠. 사회라는 개념이 또 들어가 있고 또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그 어떤 느낌하고는 훨씬 벌써 이 말씀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이 말씀은요 벌써 근대적 사유를 뛰어넘은 거예요. 여기서 사회라는 말이 나오죠. 사회라는 말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사회라는 걸 따로 말해줄 거예요. 근데 사회는 대종사님이 탄생한 때하고 비슷하게 한국 사회에서 사용됩니다. 그 전에는 사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전을 보면 사회라는 말이 안 나와. 없어. 우리 머릿속에 없다고요. 사회라는 어떤 그런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벌써 대종사님께서 근대 이후의 인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단순히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이런 개념으로도 이 말이 해석될 수 있지만 그 개념으로 갇히지 않는 말이에요. 갇히지 않는 말입니다. 옛날에 천자가 막 세상을 어떻게 평천화한다 이런 개념하고도 다른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법률 보훈의 강령을 법률 보훈의 조목으로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적용하여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전개해봐라. 개인에게도 전개해보고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전개해봐라. 무엇을?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을. 자,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개인에 있어서는 우리 각자는 개인이죠. 자, 우리 이제 뭘 해야 되는가 대종사님께서 말해주는 거예요. 개인에게 있어서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어떻게 행해라고요? 수신하는 법률을 배워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배워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법률을 수신하는 법률 수신하는 법률을 우리가 배워서 행해야 돼요. 자, 이제 지금부터는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은 많은 부분 정산종사님 말씀에 의존해서 제가 풀어갈 거예요. 정산종사님 말씀에 의존할 겁니다. 제가 다른 분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산종사님한테 의존하는 게 제가 가장 개운한 것 같아요. 깔끔하고. 그래서 자, 수신은 여기서 몸이 나오니까 몸 신자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걸 번역하기 어려워요. 이런 게 몸을 다스린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몸이라고 사실 몸이나 해도 돼요. 근데 몸에 대한 우리들의 그 태도가 있죠. 태도, 몸이란
사실은 이걸 지금으로는 몸보다는 자기라고 해야 돼.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할 때도 신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몸이란 말하고 자신 할 때는 느낌이 달라요. 자신은 이게 총체적인 거예요. 이게 그걸 마음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몸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건 그냥 자기라는 총체예요. 이게 자기, 자신이라는 말이 가장 맞겠네요. 자기 이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게 수신은. 그러니까 자신을 어떻게냐면 자신을 어떻게든 단련해서 심화시키는 거예요. 심화시키죠. 그러한 공부인데 수신은 모든 그 공부의 근본이 돼요. 근본. 야, 여기서 이제 근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본. 우리는 수신은 다 역대 이 성자들이 다 근본으로 삼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안 되고는 이게 참 우리가 자기가 갖추지 않고 뭘 한다는 게 참 그래요.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이 말이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린데 이게 또 상당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신은 모든 공부의 근본이 돼요. 수신이 안 되고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그 힘이 잘 미치지 못해요. 그게 잘 안 돼요. 되게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이 말 오해해가지고요. 수신을 완벽하게 마치고 나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수신이 근본이다. 그러면 이 오해해갖고 수신도 안 낸다며 어디서 까불어. 그러면 그 어떨 때는 맞는데 어떨 때는 또 그게 과해요. 실제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수신을 해가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그렇지만 수신이 또 근본적인 거죠. 수신이 또 잘 돼야 돼요. 이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게 왔다 갔다 하죠. 서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한 것은 수신이 근본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주 그 바탕이라고 하죠. 예. 토대가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를 너무 기계적인 순서로만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우리 말에는 너무 기계적인 순서로 얘기를 할 때가 많다는 거죠. 수신은 모든 공부의 바탕이 되는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지 인격 수양이 완성된 후에 인격 수양이 막 쫙 완성돼서 그냥 정말 거의 퍼펙트하게 완성이 된 후에 사회로 나가라는 논리는 아니에요. 수신을 늘 닦으면서 사회적 관계도 해라. 이런 거죠. 이게 사실은. 이게 수양이 부족하다고 하여 수양이 보면 우리가 수양이 좀 부족해요. 그렇다고 해서 사회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양이 부족하니까 수양을 해가면서 사회활동도 해가고 또 사회활동을 잘함으로써 또 잘 되고 이런 면이 있어요. 이런 지점을 잘 우리가 살펴야 된다. 그래서 수신을 하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로 이렇게 그쪽으로 이렇게 확산해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배워 행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수신하는 법률, 여기서 수신하는 법도 법률이라는 거죠. 우리가 법률이라는 말에 너무 막 사회적 약속, 규범 이런 걸 생각하는데 법률에는 나를 어떻게 잘 수신할 것인가라는 그런 가르침도 다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수신하는 법률은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죠. 이 법칙으로 자신을 닦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인격이 타락되지 않고 갈수록 구속은 없어지고 향상되어 자유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신하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배워 실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러기에 소태산 대종사는 최초 법에서 수신의 요법을 첫 번째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84쪽 수신의 요법을 봅시다. 84쪽을 한번 펴봅시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나왔으니까 이게 최초 법이죠. 대종사님께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시제각에서 길룡리 이시제각 범연동 돛드레미 똑같은 말이에요. 범연동이나 돛드레미나 거기에 있는 이시제각 지금은 이제 불타서 터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진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거기서 그 안에도 들어가 봤고 앉아도 있었고 어떨 때는 피곤하면 거기서 졸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건데 이제 역사에 사라져버린 것이 됐죠. 자, 거기서 대종사님께서 거기 아마 그 건물 어느 공간에서 이 법문을 자 하신대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 수신의 요법 1. 시대를 따라 법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2. 정신을 수양하여 분수 지키는 데 안정을 얻을 것이며 희노애락의 경우를 당하여도 정의를 잃지 아니할 것이요 3. 일과 이치를 연구하여 허위와 사실을 분석하며 시비와 이해를 바르게 판단할 것이요 4. 응용할 때 치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지행을 같이 할 것이니라. 이게 지금 수신의 요법이에요. 근데 수신의 요법을 보면은 첫 번째를 보면 참 재밌는 건데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이게 참 대종사님의 이 스케일은요. 이렇게 시작돼요. 수신이요. 시대를 따라서 학업에 종사를 해라 이거예요. 배울 거 배워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대종사님 같이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타부가 없어요. 뭐 배우면 뭐 깨달음에 지장이 된다느니 뭐 그거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전혀 없어. 그냥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 이게 대종사님 답이에요. 그래서 내가 배우기 싫다 그러면 내가 꿰부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핑계 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기 싫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게 나왔잖아요. 할 말이 없지 이게. 그래서 대종사님은 참 대단. 그 총부를 세우시고요. 거기에 처음에 도서관을 조그맣게 하나를 만들어요. 도서관 책을 이렇게 같이 볼 수. 그리고 나중에 또 이동을 시켜서 좀 더 크게 만들어요. 지금 종법원 지금 종부사님 그 업무를 보시는 그곳에 총부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 도서관의 근간이 지금 원광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왜 하셨어요? 대종사님이? 이거 정말 위대한 얘기예요. 이건 참 우리가 앞으로 총부순례에서 그런 거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딱 말해요. 수신의 요법 1조 읽어보세요. 시대를 따라 학업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을 준비할 것이요. 에이 대종사님 말만 하셨네. 이렇게 되면 뭐라고요? 딱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이 도서관이 원광대학교 도서관의 근본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대를 따라서 학업에 종사하는 것이 뭐라고요? 수신의 요법이에요. 이게 수신하는 법률이라고. 수신하는 법률. 이게 바로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의 하나예요. 이게 배운다는 게. 그리고 뒤에는 뭐가 됐어요? 이 내용상을 보면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처, 사막이 됐어요. 그러면 수신하는 법률은 사막이에요. 사막 수행이에요.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무섭죠. 자, 두 번째 봅시다.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자, 이 말도 대종사님께서 정전 최초 법에서 제가의 요법으로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게 제가 하는 요긴한 법으로 제시했는데 이것이 바로 가정 다스리는 법률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2번을 하려면요 대종사님이 최초 법의 제가 요법으로 공부하면 여기 이 가정에 있어서는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오는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걸 정산용사 법어 세전에서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인간 생활의 기본이라. 사람이 있으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에는 부부로 비롯하여 부모, 자녀와 형제, 친척의 관계가 자연히 있게 되는 바, 그 모든 관계가 각각 그에 당한 도를 잘, 여기 도 나왔죠? 그에 당한 도를 잘 행하여야 그 가정이 어떤 가정? 행복한 가정? 안락한 가정? 진화하는 가정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그에 당한 도가 바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에요. 이게 바로 대종사님 말씀한 제가의 요법이에요. 제가의 요법. 이처럼 제가 하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배워 가정을 잘 운영하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읽어봅시다. 제가의 요법 84쪽. 대종사님 말씀이니까 읽어보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요. 84쪽. 자, 제가의 요법. 제가는 가정을 이걸 가지런할 때 짜서 가지런히 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로 보면 가정을 다스리는 법률. 제가 율법은 가정을 다스리는 법률이라고 풀었어도 된다는 소리죠. 이게 직역을 하면 가정을 가지런히 하는 요긴한 법. 하지만 이것은 이 법률론으로 보면 가정 다스리는 법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봉독해 보겠습니다. 1. 실업과 의식주를 완전히 하고 매일 수입 지출을 배조하여 근검저축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2. 보조는 전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공하소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3. 가건이 서로 화목하여 의경교환하기를 주장할 것이요. 4. 내면으로 심리 밝혀주는 도덕의 사고가 있으며 외면으로 규칙 밝혀주는 정치에 협종하여야 할 것이요. 5. 과거와 현재 모든 가정이 어떠한 희망과 어떠한 방법으로 안락한 가정이 되었으며 실패한 가정이 되었는가 참조하기를 주의할 것입니다. 네. 사실은 최초 법원은 그 법률 보훈의 조목하고 아주 그냥 밀접해 있어요. 최초 법원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 있어서 가정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최초 법원을 피시고 여기는 제가의요법을 공부하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간단히 합시다. 대종사님 이것만 잘하면 우리가 이 뜻은 거의 잘 드러날 거예요. 자, 세 번째, 사회에 있어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어울리면 사회가 되죠. 이 사회라는 말은 근대 이후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산업혁명 또는 그 프랑스 혁명을 위시한 그 어떤 사회적 변혁, 이게 개인이라는 가치가 이렇게 태동되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태동되고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하고 관계가 있는 사회적 변동과 함께 나온 것이 바로 사회라는 개념이에요. 사회. 그 전에는 사회라는 이 사유는 불가능해요. 나중에 따로 이걸 한 대목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정산용사께서 세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회에는 또한 빈부귀천의 차,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건 차이보다는 차별이에요. 차. 그 다음에 상하 선후의 차, 유무식 지우의 차 등이 각각 있나니 이 모든 관계를 통칭하여 강약이라고 하나니라. 이게 어떤 경우는 강하고 어떤 경우는 약하고 그런다는 거죠. 만일 강약 사이에 도가 없이 그냥 강약이 있는데 거기에 도가 없어요. 도가 없으면 압박과 대항으로만 나아간다면 강자와 약자가 다 같이 재화를 입을 것이요. 서로 도가 있어서 협조와 진화 길로 나아간다면 그 사회는 평화와 번영을 이루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강자와 약자는 정전에 밝혀주신, 또 정산용사님 정전 딱 말하잖아요. 자, 강자 약자의 진화상 요법을 일일이 실행하여 강약이
한 가지 영원한 강자로 진화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여 나아갈 것이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에서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라는 것은 이 정사중사의 말씀에 따르면 강자학자 진화상 요법을 공부를 잘해라. 그러면 사회를 잘 우리가 여기서 그 도라는 말이 나오죠. 도. 도는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죠. 그러면 이 중에 아까 대종사님께서 정의란 자리이타가 화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도가. 그러면 여기서 자리이타가 화하게 하는 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협조와 진화의 길로 가는데 이 자리이타로 화하는 그 도가 없어버리면 압박과 대항으로만 가는 거죠. 계속 강약이 벌어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강약이 있는 것은 그 정산용사님도 별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근데 강약으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게 뭔가 생기면 그것도 우리가 자리이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우리가 실현하는 법률이 실행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대종사님의 사회라는 말이 또 어디에 나오냐면 병든 사회와 그 치료법이 있어요. 병든 사회.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이 사회 다스리는 법률을 할 때 같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또 이제 국가에 있어서 국가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정사중사 법어 세전에서 나라의 지도자들은 정전에 밝혀주신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을 먼저 갖추는 동시에 반드시 그 도를 잘 이행하여야 나라의 운명과 민중의 앞길에 지장이 없을 것이요. 국민은 또한 국민의 도를 잘 이행하여야 그 나라가 흥성하고 그 국민이 한 가지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국가의 도를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지도인이 준비할 요법이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펴봅시다. 86조. 강자학자 진화상 요법이 있는데, 자, 이걸 다 읽기가 어려워서 제가 강자학자 진화상 요법은 따로 읽어보세요. 정전 85쪽에 나오니까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6쪽에 보면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이 나와요. 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3.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를 취하지 말 것이요. 4. 위를 당할 때마다 지혜를 절거할 것이다. 자, 이게 하나가 지식 얘기가 나왔어요. 와, 이게 지도인에게 정말 지식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뭔가 상황 파악을 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지식이 더 부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하면은 공급받아야 돼. 타인의 지식을 내가 갖다 써야 돼. 그 사람들이 지식이 활용되도록 장을 잘 마련해 줘야 된다는 소리죠. 엄청 중요한 말이죠, 이게.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아야 돼. 와, 이건 뭐 거의 지도인의 결정탄 같습니다. 결정탄. 신용 잃어버리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런 걸 보면 수신의 요법하고도 또 관련이 있어요. 신용이죠. 그리고 사리를 취하지 말아. 이것도 결정탑니다. 신용 잃고 사리,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종사님은요. 나도 이건데 어떤 식이냐면은 이게 다 내 거지. 그게. 그리고 내가 가짐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힘들어져 버려요. 근데 나도 괜찮고 주변 사람도 괜찮고 이렇게 서로 사는 게 돼야 되는데 내가 싹 가져갖고 주변이 다 힘들어. 그리고 다 안 힘들면은 어떤 상당한 부류가 힘들어. 그게 사욕이에요, 그게. 또 이를 당해서 지행을 대조할 것이요. 대종사님의 수신의 요법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행을 같이 하라고 나와요. 수신할 때는 지행을 같이 하라고 하고요. 지도인의 준비해볼 때는 지행을 대조해라고 해요. 이 표현이 좀 틀립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대조는 이런 거죠. 내가 아는 것과 실제로 행하는 것이 그대로 하고 있는가 지도인은 반드시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말을 하고 막 했는데 이게 수신의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 수신은 설사 또 뭐 그렇게 안 했다고도 그냥
자식 부족하네 이런 끝이야. 근데 지도인이 돼갖고 지행을 대조를 안 하면 이제 이게 피해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종사님께서 대조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자, 그러면 또 그걸 봅시다. 5. 세계에 있어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할 것이니라. 이건 정사님사 법어 세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인류는 온 인류가 함께 잘 살고 함께 번영할 길로 다 같이 합심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니 그 도를 강령으로 말하자면 첫째, 세계의 모든 종교인들이 다 같이 종파의 우를 벗어나 이 세상 모든 도리가 한우란 한 이치임을 알고, 자, 처음에 한우란 한 이치임을 알고, 또 한우란 한 이치임을 알리고, 한우란 한 이치인 자리에서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요. 첫 번째 한우란 한 이치를 알고,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요. 이렇게. 자, 둘째, 세계의 모든 인종과 민족들이 다 같이 종족의 테두리를 벗어나 이 세상 모든 종족이 한 집안 한 결의임을 알고, 한 집안 한 결의임을 알리고, 한 집안 한 결의의 인 자리에서 하나의 세계 건설에 또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요. 자, 또 셋째, 세계 모든 사업인들이 다 같이 사업의 편견에서, 이것도 편견 나오네요. 편견에서 벗어나 이 세상 모든 일이 한 일터 한 사업임을 알고, 한 일터 한 사업임을 알리고, 한 일터 한 사업인 자리에서 하나의 세계 건설에 합심하여 나아갈 것이니라는 인류의 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다스리는 법은 인류의 도인데 정사중사님 여기서 삼동윤리로 우리에게 제시했어요. 그러면 삼동윤리가 법률 보훈의 조목에서는 뭐예요? 법률 보훈의 조목은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에요. 자, 정사중사님께서 당신이 삼동윤리를 밝히시고요. 이게 바로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 이게 삼동윤리가 세계 다스리는 법률이야. 이렇게 잘 안 하는 거야. 세계 헌장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헌장. 이렇게 보면 되죠. 이게 온 인류가 한결같이 세계 평화와 인류 공동 이익을 위하여 협력하기 위해서는 인도 정의의 공정한 법칙을 배워 행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이런 쌍의 진리에 근원한 삼동윤리죠. 다 여기 나왔죠. 하나의 세계 건설, 이게 다 이런 쌍의 진리가 구현되는 거예요. 다 한우란 한 이치, 한 집안 한 결에, 한 일터 한 사업, 이게 다 이런 쌍 자리에서 드러나는 세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쌍 진리에 근원한 삼동윤리가 인류가 나아가야 할 세계 다스리는 법률로 이것도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이다. 이거예요. 이게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인 법률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제가 이 대종사님께서 법률 보훈의 강령을 법률 보훈의 조목으로 나왔는데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다스리는 법률을 배워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정사님이 정말 세전에서 쫙 풀어줬어요. 저는 고민할 거 없다고 봅니다. 그냥 이 대종사님이 어디서 처음에 펼쳐주세요? 최초법. 최초법은 사실은 법률 보훈의 조목이에요. 최초법으로 샥 한번 훑고 그 다음에 정사님의 세전에서 쫙 살펴서 쫙 훑고 그러면 여기는 그냥 끝난다. 괜히 우리가 고민할 거 없다. 고민은 나중에 해도 된다. 그래서 여기 법률 보훈의 강령과 법률 보훈의 조목은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최초법과 정산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세전에서 근원에서 공부하면 그게 정로, 바른 길이다. 그렇게 말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 시간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